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한 주의 이제 중간에 왔습니다. 수요일인데요. 시장도 확실히 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피곤한데 네. 시장도 좀 피곤한 것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데이터 후유증 좀 회복하셨어요? 어저께 진짜?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와, 네. 어제 밤까지 스케줄을 딱 끝내고 집에 갔다가 진짜 네. 인사, 나 왔어? 이러고 다 기절해버렸죠, 이렇게. 맞아요. 저도 네. 요즘에 참 피곤한 날이 많은데 오늘은 또 저희가 바빠요. 뭐 정치권 뉴스까지 챙겨보랴 몸도 바쁘고 정신적인 피로도도 조금 있는 날이어가지고 저희가 좀 피로를 풀어드리면 어떨까? 네, 파이팅을 좀 저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힘을 좀 모아가지고 네. 저희 랭킹쇼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휴식처가 좀 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만큼 또 저희가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해도 이젠 잘 안 되고 무겁게 하려고 해도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적절하게 잘 맞춰보겠습니다. 그게 사실 기술입니다. 그렇죠.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너무 기술이었어. 또 이렇게 막 출삭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또 이 안티팬들이 생기죠. 그렇다고 너무 또 이렇게 죽상하고 있으면은 그쵸. 또 이것도 비난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진짜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 못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네. 옛날에는 장 안 좋을 때 웃지 말라고, 네. 또 넥타이 색깔 파란색 하지 말라고, 막 이런 거 막 얘기 들었었는데. 예민하니까. 예민하니까. 맞아요. 근데 네. 요즘은 약간 적절해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랭킹쇼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해주실 텐데요. 네. 함께 해주시는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네. 가능하시고, 전화로도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02325-8200번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접수해 주시고요. 유튜브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네. 확실하게 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섭섭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실시간 동접자 수를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1,031분. 그러네요. 식곤증들 오셨나? 그런 것도 정치뉴스 있고. 보고 계신가? 네. 오늘은 진짜 모든 게 거의 다 정치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다 사실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다 봐야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안에서 또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 생활을 축소하는 주식시장,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수경이건님 반갑습니다. 윤계숙님 오늘도 와주셨고 반가 귀엽게 인사해주세요. 네, 네, 또 우리 곽부영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곽보영님께서 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올려주시고 벌써? 또 종목을 하이딥 이런 종목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지금은 인사도 좋지만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올려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또 주제를 잡아봤거든요. 요거 기대가 됩니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제 공개해 주세요. 돈 버는 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근데 나가는 거예요. 돈은 돈인데 나가는 돈. 네, 저는 지출. 수입은 좋은데 지출은 싫죠. 근데 제가 방금 사담 나누다가 이건 앵커랑 이 랭킹쇼 들어가기 전에 처음 봤어요. 제 주변에서 빚이 1도 없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예 없대요. 네. 가진 돈도 와. 없지만 빚진 것도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우리 수경 앵커가 또 그렇게 또 바로 또 달콤한 악마의 목소리로 빌려야지. 땡겨.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역시. 맞잖아요. 긴장을 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출을 근데 참 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네, 진짜 이게 뭐 어려워요. 또 돈을 적게 쓰는 게 또 하나의 재테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지출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주제를 잡아왔는지 네, 한번 퀴즈 보실까요? 네, 지출 어떤 게 있죠? 2030 세대에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은 어떻게 보면은 네. 솔직히 저는 이제 40대가 되고 나서 느낀 건 네. 나 하나 살기 참 바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2030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퀴즈를 보면서 이게 결혼을 한 2030과 그렇지 않은 2030의 품목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지출이 어디에 부담이 많이 되는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쇼핑 및 외식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엔겔 지수가 높아가지고 네, 이쪽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을 네. 만약에 안 했다면 쇼핑하고 외식비가 많이 든다?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엔겔 지수가 높다니까요. 엄청 먹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많이 수경의권의 집이 좀 애들도 그렇고 많이 먹더라고. 그리고 차라리 결혼을 안 했다면은 전 안 한다는 측면에서 뭐 교통통신비 조금 좀 재테크 관심이 있으면 연금, 네. 보험, 저축 요 정도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희 집도 보면 제가 딴짓을 많이 안 해요. 뭐 술 먹으러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바른 생활 사나이. 결국에는 맞아요. 식료품 구입이 가장 많더라고요. 아, 먹는데 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애 먹는 거. 맞아요. 네. 네, 또 그렇습니다. 애예요?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 좀 하세요. 애 이꼴 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걔가 먹어서 편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네.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은 돈 많이 버시죠? 네. 야, 갑자기 훅 들어가네. 네. 질문을 이렇게 해야지. 자, 전문가님께서는 20대하고 30대를 거치셨는데 그때 저 5개 중에서 뭐가 제일 지출이 많이 됐었어요? 2030 때? 지금 현재 2030 말고? 때. 아, 때는 뭐 쓸 돈이 없어서 지출인 주거비 뭐 이런 게 들어갔죠, 당연히. 맞다니까 국격지상에 주거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출. 은행에 집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네.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은 거액자산 투자자로서 네. 일어서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돈 많이 쓰세요? 지출비?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2030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썼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 이런 건가요? 우리 전문가 바쁘셔서?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냥 멋있습니다. 지금 그럼 뒤에 자산이 한가득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비법을 저희가 오늘 노하우를 좋아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볼게요. 와, 오늘 이 종목 핫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배고픈 하마님께서 아주 핫한 종목 날려주셨는데요.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한 가격이요. 11,800원. 우선 수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얼마 안 되신 것 같다. 그렇죠. 네. 가격대가 좀 그렇고 네. 비중이 15%라서 뭐 수익도 이 정도면 15%좀 괜찮지 않나 좀 이런 생각 들어요. 그쵸? 네. 최근에 거의 전고점 수준을 계속 도달했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뚫고 갔어요. 뚫고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조선주가 현재 잘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중공업 또 2022년도 계속 영업 적자가 나오고, 정장까지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23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나서, 조선주가 대다수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주들이, 2007년까지, 2000년 초반부터 시작, 2007년까지 현대미포주스는 한 147배 오르고,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양, 현대중공업은 50배씩 오르고, 그 다음에, 거의 15년 동안, 10년 이상 동안 바닥에 기다 못 가다가, 22년도 이후에, 그때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건 대다수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2007년도 중국의 서부 대개발로 인해서 이제 조선주가 같이 운송을 하고 엄청 수혜를 받다가 실질적으로 2010년도 여기 2010년도까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 여기에서 수주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마진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영업 마진이 8%였다면 2008년도에는 영업 마진이 막 12%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이 12% 올라가는 게 여기서 감가상각비가 덜 들어가는 거죠. 도크 더 이상 이제 정설하지 않고 수주받은 거 계속 인도를 하면서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2007년도 많이 떴다가 그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온 2010년도 잠깐 회복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은 배는 큰 배들은 이제 만 T급들은 컨테이너 10,000개 정도 실는 것은 뭐 15년 정도 20년 정도 수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15년 20년 뒤에는 교체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7년도 15년 그 2022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교체 수요가 발생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수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2, 3년, 큰 배는 2, 3년 만드니까. 그래서 교체 수요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그래서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었으니까 지금도 다시 슈퍼 사이클 올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음은 저는 슈퍼 사이클은 오지 않고 만약에 지금
미국에 앞으로 2030년 수주 군함 발주처 300 몇 척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군함들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상선이나 큰 이제 배들은 오래 만들고 군함은 또 시간 걸리지만 이제 너무 정견 여러 가지가 걸리면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걸로 보이고 그래서 과거에 중국 서부 대개발 때 그만큼의 배가 발주가 된 그 정도의 한 교체 수요 정도는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가격은 절반 정도 가면 정석적인 비슷한 합리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을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여기 현대중공업에서 55만 원 갖다가 빠졌었으니까요. 지금 3년 차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아주 좋을 때도 급등할 때 3년. 그럼 올해 만약에 급등한다면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어깨까지 올라왔다 대다수 주식들이 그렇게 보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은 하여튼 늦습니다. 늦는데 과거에도 덜 갔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20배밖에 못 가고요. 현대중공업은 50배 가고 그랬습니다. 그게 절반. 그래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래서 좀 잘 간더라도 이 물량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한 2만 원 내외 정도까지 보면 올해 정도의 목표까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만 2, 3천 원 잘 되면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물론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주를 받고 있어 인도를 사기 시작하면 실적이야 지금 조선주는 실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2, 3년을 건조하면 수주를 받아서 22년도 수주 받은 것은 23년도, 4년도 이렇게 해서 계속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8천억 22년 적자였다. 작년에 4,700억, 올해 8천억 이렇게 이익 1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업이익에 2년, 3년 뒤 영업이익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1조 1천억 정도 내년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11조 4천이잖아요. 그러면 10배 정도 왔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에. 그러면 이제 적정 주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매매를 좀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술적인 해서 추세선을 그려서 반드시 들어가면 손절선을 정해서 들어가야지. 그래서 개인이 많지 않지만 손절선 정해서 보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2,300원 정도 기술적으로 손절가를 좀 높여서 12,300원 정도 이렇게 손절가 잡아드리겠고요. 주봉의 목표는 가고 있으니까 지금 15,000원 1차 목표가 15,000원 드리고 최종 목표가 한 21,0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2,300원 잘 지키고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관련해가지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게, 길게 봐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 길게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애매하죠. 긴 게, 제 기준에서는 한 길면 한 1년 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보통 거고. 1년 정도. 네. 네. 근데 그 또, 굉장히 또 단기 매매를 또 하시는 분들께서는 길게다. 오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 기준으로 한 2만원대, 많게는 22,000원에서 23,000원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꼭 체크하셔가지고, 네. 대응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사한 지 꽤 됐는데 네. 조선이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 조선이 갈 일인가 싶은 게 오늘 삼성중공업이 삼전 하이닉스 다음으로 거래대금 3위거든요. 이것도 처음 봐요. 그렇게, 삼중에? 모든 사람의 그런 우와. 관심이?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조선주를 쉽사리 봐서는 안 되고 네. 탑승 못했다면 계속 기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또 전문가님 저희 멘트 들으니까 목표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다 불안한데 네. 가장 확실한 거를 많이 더 불안하니까 찾으시는 것 같고 뭐 수주라든지 이런 거 워낙에 또 잘 간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에 이런 미들맨 하나 있으면 너무 든든하니까요. 그럼요. 네, 조선주 관련해서 뭐 기자재 이런 것도 많이 올려주세요. 궁금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부자 엄마님께서 네. 남자 앵커님, 네, 이건입니다. 이건 앵커입니다. 이건입니다. 네, 진행 스타일이 유재석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칭찬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예. 뜻일까요? 유재석 거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경제 전문 이건 채널에서 앵커가 유재석이다? 경제 전문 채널에서 네. 약간 좀 날카로운 그런 앵커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네. 이 소석기 같아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유재석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미스터 진단이나 이런 랭킹 쇼를 통해서 네. 저랑 저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 앵커들 다들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많이 건넌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왜 있습니다. 반짝이 의상 입으셔서 그래요? 그때 4년 전 그때 그걸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게 되더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 반짝이 의상을 입으신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런가요? 선생님이 지금 전국구 스타 됐다고 저 이종국 전문가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종복 전문가만 그렇게 얘기해서 큰일이에요. 진짜. 아닙니다. 모두 다 인정하는 토마토 유재석 이건 앵커와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저희 습속지기님 모셔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을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이거 좀 봐드릴게요. 네. 매수하신 단가가 12만 6천 원이시고 오늘 다수익권이시다. 그렇습니다. 12만 8,500원 현재가 보시는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비중은 많지가 않으세요. 10%. 이번에는 중단기 목표가 계속 애매해. 중단기라는 게 또 이게 애매한데. 6개월 정도 생각해볼까요? 그러네요. 한 그 정도 얘기하셨고 전고점을 조금 보면은 작년에 한 가을경에 나왔던 고점이 16만 4천 원대. 많이 내려왔네요. 지금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는 그쵸. 하거든요. 네, 전문가님 대웅제약을 밀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웅제약 하면 우루사 이렇게 생각나죠. 우루사 잘표 지금 이제 식도염 약이 잘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식도염 관련 역류성 질환약 이게 이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고 이제 내년에는 신공장 공장이 또 정설한 게 또 돌아가고 있을 걸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이게 위장약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생각보다 안정적 꾸준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대웅제약은 뭐 톡신이 있지만 특별하지 않아요. 저 제약 여러 가지 섹터 중에 뚜렷하게 그냥 말 그대로 제약사지. 기존에 있던 뭐 잘 나간 인기 약품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지 뭐 신약을 해서 어떻게 한 방에 인생 역전하지 기업 역전되듯이 뭐 기업이 크게 뭐 엄청 성장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간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같이 많이 싸니까 보니까 많이 내려왔네 아니면 별로 안 내려가 안정적이네 이익도 나는 회사고 이렇게 매수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인 주식, 특히 바이오나 이런 주식을 제약주를 살 때는 정말 몇 배 갈 수 있는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서 장기로 기다리면 한 1, 2년 기다리면 거의 100%씩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는 엄청 위험한 섹터예요. 근데 제약은 그러진 않죠. 이익이 나 있는 안정적 나 있고 그래서 그걸 이익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안정 제약처럼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2020년 그때 코로나 전국에서 가봤자 100%도 가지 않았어요. 100%가 갔네 저건 대비. 여기서 100% 잠깐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게 특별하게 이걸 매수할 모멘텀 없습니다. 내년에 뭐 공장 돌아가서 매출도 이익도 나오더라. 그래도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 가격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닌데 지금 12만 6,100원이면 12만 8천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마 쌀 때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또 투자자가 생각할 수 있죠. 뭐 이 장에서 뭐 사면 손해 나는데 손해도 안 나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냐. 손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 안 나게 하는 건 중요한데 크게 올라가야만 개인 투자 결국은 돈을 버는 거죠.
종목이 5개 있으면 그 중에 한두 종목이라도 막 100%, 200% 가야만 계좌가 올라가지 20, 30% 먹고 나오고 또 손해는 20, 30% 손해 나오고 10년을 해도 결국 깨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급락을 하고 있어서 급락이 2%지만 기술적으로 매물대로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매물대보다도 여기, 이평선들을, 이평선을 봉범이 저항선이죠, 그죠? 가서 돌파를 못 한다는 것은, 추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오히려 하락이 들어갑니다. 거래가 덜 실려서 다행인데, 거래가 그래도 좀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리고 추세가 못 가면 오히려 저점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종목은 특별하게 보시면 급락을 했잖아요, 여기. 급락을 하고 났으면 이 급락을 했으니까 거래는 적지만 여기가 거래에 실리고 급락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파동이 끝난 겁니다. 하나의 파동이 끝났다는 것은 박스권 시세라는 거죠. 만약 이걸 사서 나오면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한 거죠, 위에서 가게. 그래서, 다 매도하시고 사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루사 얘기해 주셨는데, 네. 피로회복제가 될 것 같지는 못하다. 네, 그냥 바로 깔끔하게 조금 매도 의견 내주셨는데, 멘트 살아있어요. 기회비용을 또 생각해야 돼. 이거 거래가 안 되잖아요. 대웅제약이 너무 요즘 거래가 없어요. 약간 인기가 없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익권에서 탈출하시는 거니까, 네. 무겁지 않게 의견 전달해드립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네.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있어야 돈을 좀 버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 무관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악플도 참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관심 네. 없으면 얘기도 안 하죠. 네, 그렇다고 저희 멘탈 약하니까 악플을 달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예, 그럼 저희 되게 약해요. 자, 네. 어쨌든 간. 네. 그럼 오늘 랭킹의 5위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네, 뭘 오늘- 것 같으세요? 이건 앵커는? 제가 봐서는 먹는 거? 2030. 먹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많이 쓸 것 같은데? 해볼까요? 알겠어요. 저는 연금저축 이런 걸 것 같은데. 연금저축. 네, 저축 안 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서. 네, 봅시다. 5위 한번 볼까요? 교통하고 통신비를 별로 안 쓰는구나. 4.8%밖에 안 돼요. 요즘은 통신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나가나요? 인스타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생각해보니까 이거가 포션이 많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래요? 안 비싸잖아요. 교통은 네. 거의 대중교통 타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한 달. 그리고 통신비를 받자 액정 저객지 쓰면은 이거 다 합해봤자 제가 볼 때 20만 원 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20?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2030이 생각했을 때 1위가 제일 쓰든 안 쓰든 네. 부담이 막 되는 거. 그러니까 5위니까 교통통신비는 우리가 달마다 내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돼 보니까 그냥 내더라도 그냥 좀 그렇게 부담은 아니고 약간 계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거비 같은 경우에 대출해가지고 이 나이 때 대출도 안 해봤는데 해가지고 할 생각하면 구만리 같다 이거죠. 네. 이 대출비, 저는 요거예요. 주거비가 무조건 1등일 것 같긴 한데, 우리끼리 이렇게 요즘은 고민할 뭐. 필요가 없잖아요. 2030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요? 저기 예지앵커 있잖아요. 예지앵커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런가요? 예지 앵커도 주거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제일 저기 5개 중에 힘들어 보여요? 부산 아가씨가 또 혼자 서울에 사시니까, 맞아요. 네, 저 혼자 사니까 주거비가 아무래도 단위가 제일 그렇겠다. 크죠. 월세? 맞다. 네. 월세가. 네, 토마토에서 많은 도움 받고 계신 거죠, 주거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예지 앵커 좀 더 열심히 잘 하면 좀 사는데 좀 지장 좀 없게 예지 앵커도 열심히 하고 토마토도 네. 좀 많이 굽도록 하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이 펴지기를 응원하면서 네. 예지앵 또 저희 또 만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맞죠? 자, 네. 1시 이제 반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앵커 나와주시죠. 네, 토마토에서 더 탄탄해질 제 계절을 기대하면서 1시 30분 구간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오늘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본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트럼프 수혜 기대감을 조선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2기의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9%대 상승하면서 13,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바로 아래에는 하나오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5%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이제는 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함께 3위 확인해보면 칩스앤미디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퀄컴과 함께 차세대 비디오 코덱 APV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상승하면서 18,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확인해보면 IMBC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방송 관련주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IMBC는 뉴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6%대까지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1%대 상승하면서 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는 한국첨단소재 자리하고 있는데요. 양자 관련주들이 오늘 급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등 양자 컴퓨팅 기업의 목표 주가 상향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기업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국첨단소재 현재 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DS단석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13%대 상승하면서 4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항공유 SAF 원료에 대한 첫 공급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오에너지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장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7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도 순위권에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최근에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결국 54,000원 선을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54,000원 선 간신히 지켜내면서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1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2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약간 벗어난 19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 텐데요. 올라와 보면 8위에는 SOS랩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SOS랩이 인천공항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OS랩의 라이다 활용 주차 안내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SOS랩뿐만 아니라 11위의 슈어소프트테크도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는 6,4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해서 6,000원 선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위에는 HLB 자리하고 있는데요. 간암신약 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FDA의 생산시설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룹주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HLB도 현재 3%대 조정을 받으면서 76,4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위 대원전선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도 LA 산불 관련주 순위권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은 미국 당국이 LA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긴급 전력망 발주를 시작하면서 K전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장중에는 4,000원 선 위로 올라서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해서 0.77%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3위에는 산일전기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산일전기는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8%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7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위에는 MDS테크 자리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로봇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MDS테크는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국내 독점 공급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8%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조선주뿐만 아니라 해운테마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흥하해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상운임 강세가 지속되고 또 올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4%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5%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2,000원 선 약간 벗어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15위 한빌레이저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현재 7%대 상승하면서 4,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빌레이저뿐만 아니라 20위에는 SKC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회사 앱솔릭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리기판 샘플을 제작해서 고객사에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장 먼저 시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장중에는 4%대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63%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 약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9위에 위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1%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17위에는 GNC 에너지도 있습니다. 오늘 장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비상발전기 사업이 부각되면서 GNC 에너지 현재 10,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렇게 당일로 누적으로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봤고요. 양자 관련주가 최근에 무섭게 랠리를 이어오다가 젠슨왕과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의 미국발 훈풍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보니까 어제도 랭킹쇼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탁 튀는 거를 미리 예상해서 미리 산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또 예상대로 다로 팍 튀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변동성의 끝판왕이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단기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좋게 안 말씀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맞춤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럴 것 같은데 또. 진짜로? 네. 전문가님, 짧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보시는 분들은 물릴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한 10년을 보신 분은 한 100배 먹을 걸요, 기본.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기 투자에 대한민국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젠 글로벌 1인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엔비디아만 사면 된다고 했고요. 이제 자율주행차 1등 정원은 테슬라니까 작년부터는 테슬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자, 이제 10년 뒤를 위해서는, 당연히 AI 드론, AI 로봇, 그 다음에 그것도 다 빨리 그 시대로 오게 만든 게 양자 컴퓨팅 기술입니다. 지금 우리 200만 원치만 양자 컴퓨터 주식을 사서 몰려서 반의 반 탓을 떼면 다시 200만 원치 더 사서 망하지 않는 기업만 된다면 내가 산 그걸로 10년 뒤에 노후 대비는 충분히 된다. 저도 미국 투자 클럽 오픈했는데 당연히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을 유심히 보고 있고 일부를 조금 사놨습니다. 내려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만큼 그럼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정권사 전화해서 우리나라 주식 계좌를 미국 해외 주식 거래 신청만 해놓고 통합증거금 신청해 놓으면 그냥 우리나라 돈 넣고 그냥 거래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HTS, MTS부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됩니다. 자, 사게 되면, 이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도 오늘 같으면 한국 첨단소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저가 대비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시세가 끝났습니다. 일단 시세는. 미국도 끝났습니다. 양자 관련된 시세는. 그러면 기술적 반등 첫 번째는 공이 많이 올라가자가 공이 딱 떨어뜨리면 튀어 오르겠죠. 어느 정도는. 그럼 요 튀어 오를 때 잠깐 먹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이미 그렇다면 오늘 정도에 사면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하면 미국도 같이 반등하면 이게 올라가면 저기 11,000원이니까 여기까지 한 7,000원 내외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단기 50%잖아요. 근데 물릴 수도 있잖아요. 만약 물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럼 손절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로 지금 구글 때문에 이제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젠슨항 CEO라든지 엔비디오 CEO 그다음에 저커버그 CEO라든지 이런 분들은 앞으로 아직 멀었다 상용화 당연히 멀었죠. 주식이 상용화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주식은 10배 100배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워낙 양자 관련된 건 세상을 컴퓨터 기술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저가 대비해서 1000배, 10,000배씩 올라갈 거야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지 단기적으로 하겠다면 기술적으로 보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만약에 한국첨단 손질을 한다면 거래가 이렇게 지난번에 거래가 적게 실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젠슨왕 엔비디아 CEO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실리고 여기서 실렸습니다. 그리고 거래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금 여기 거래 실린 걸 깨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손절은 단가가 만약에 한국첨단 소재가 4,500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의 의지, 뭐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보면 6,900원 바로 이제 6,800 목표까지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시세에 의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오히려 하는 게 낫지 물려도 이제는 물려도 미국 가슴 물려라. 신 AI 기업들 관련된 그래서 보시면 어제도 리게티 컴퓨팅 가장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양자 컴퓨터는 아이온큐는 회사가 좀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탄력성 적고요. 이런 리게티라는 건 뭐 거의 매출 거의 없습니다. 퀀텀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어제 올라간 반등해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기술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면 뭐 며칠간 매매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성 꼭 지켜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신성 델타 테크로 어떤 분이 사셔서 진단 요청해서 해줬는데 여기에 종가 104,600원이에요. 내일 바로 파시라고. 그럼 내가 목표가를 잠깐 11만 5천에 샀다 그러면 11만 5천에 가면 팔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서 지난 수요일입니다. 11만 뭐 몇천 샀으니까 그럼 본전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가 팔수가 목표가 들어지면 요 목표가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내일 아침에 그냥 목표가 가고 올 반등하고 내려가면 좋은데 이것은 테마주기 때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깨져. 그럼 바로 내일 아침 일찍 9시 땡 하다 한 바로 쳐버리면 손절해보면 10%밖에 안 깨는 거예요. 여기 이제 8만 되었잖아요. 이거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를 하고 싶으면 차트를 먼저 배우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아예 하지를 말고 장기 투자로 미국 것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건너가자. 맞죠? 그렇죠. 이왕 할 거면 만약에 엔비디아 좋으면 국내에서 찾지 말고 엔비디아를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어쨌든간 네. 단기 관점보다는 길게 보면 괜찮다라는 내용인데 전문가님 저는 그래도 이거 10년 동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길어. 네,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장기, 단기 네. 그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는 근데 설명하시면서 아까 초반에 글로벌 2인자 요 얘기 하셨죠? 예. 그거에 더 귀가 솔깃해가지고 저희 둘이 1인자는 누구야? 이러면 그렇죠. 그랬거든요. 전문가님이 네. 생각하시는 1인자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글로벌 2인자가 아니고 1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엔비디아만 얘기했으니까 엔비디아만큼 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인자가 1인자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군요. 예.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맞아요. 깜짝 놀랐네. 갑자기 2인자 얘기면 갑자기 그럼 1인자가 도대체 누굴까? 워런 버핏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꼭 이게 테마가 너무 내가 쫄보가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간이 작아고 기술적인 매매에도 능하지 않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접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테마가 아니니까 또 미국에서는 이게 네. 기술력이 있고 조금 더 내가 밤잠을 잘 잘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병훈 전문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아니요. 하나 더 봐야 되죠. 네, 종목 하나 더 봐야 포미님. 되죠. 시계 하나 더 봐야 되죠. 네. 삼표 시멘트인데요. 네. 오래전에 사셨네요. 2년이 넘게 갖고 계셨습니다. 3,540원에 사셨으니까 2년 전 걸로 차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네. 그때 제일 높을 때 사셨어요. 어떻게 뒤로 좀 빼주십시오. 거의 저럴 때 아니 그 뒤에 한참 한 2021년, 2022년 맞네. 요 사이에 예. 삼표 시멘트가 굉장히 뜨거웠었을 때 그때 사신 다음에 네. 못 나오고 장기 투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25%의 비중이라 계속해서 낮췄대요, 가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보고 해야 될지 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오늘도 이제 좀 3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하게 1.9% 상승해 주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오니까 이제 슬슬 정리를 고민되시죠.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자, 전문가님, 3표 시멘트. 우선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불황 그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송을 뉴스를 보면 항상 그러죠. 그리고 21년도 부동산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업종들은 다 안 좋은 거죠.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식은 쉽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 거 알면 됩니다. 그럼 지금 불황의 그늘이 있지. 그러면 철강도 지금 남아돌고요. 시멘트 지금 레모콘 업체 시멘트 이런 거 당연히 그런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지금 불황의 그늘에 가면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을 2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손절을 하고 그냥 세상이 바뀌는 돈이 가는 우리가 AI로 갔다면 회복하고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마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3,500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3,540원이니까 본전원이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실적은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회사예요. 자, 그럼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산 가격에 주로 몇 년 갖고서 손절하려면 내가 산 가격에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오면 일단은 기술적 보고 여차하면 본전 근처에 일단 절반에 까야 됩니다. 팔고 나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호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이 건설업계 관련된 호재가 좀 여러 가지 남북 관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 뜨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그런 기대도 그건 요행도 바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 가시려고 여기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2,900원입니다. 2,900원 손절가만 종가로 지키시고 보유했다가 다시 본전 오면 목표가는 3,300원인데요. 본전 오면 대충 팔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표 시멘트 손절가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손절가 잘 챙기시면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표 시멘트까지 보도록 하고요. 최병훈 전문가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 하셨습니다. 2030 때는 그때는 참 주거비가 문제였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030 지금 5위에서는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된다. 부담이 제일 그나마 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4위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4위는 우선 주거비 이것도 제껴놓고. 뻔해. 4위 쉬워요.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2030 때는 특히 20대는 저축했어요. 20대 때. 저축 전 지금도 안 하지만 그래요? 대표적인 연료족이고 사실 이쪽이 좀 짠 쪽이에요. 성향이 다릅니다. 네. 진짜 어떻게 그 시절에도 지금도 그런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4위 같은 게 저는 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옛날에부터 모아가지고 뭘 샀었기 맞아, 때문에 되게 돈을. 알뜰해요, 건행이. 네. 용돈을 안 줘가지고. 근데 그렇게 알뜰하다가 한 번에 확 이렇게 막. 그렇죠. 살 때는 아주 제일 좋은 거 사죠. 맞아요. 네네네. 자, 그럼 4위 한번 공개해 주시죠. 뭐예요? 요거죠. 연금, 보험, 저축. 저는 제가 보는 네. 뉴스가 잘못된 건지 요즘 대학생들이 재테크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똘똘하다라고 그런 소식들을 많이 봐서 저게 그래도 한 3위?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4위밖에 안 되는군요. 근데 그거는 그 투자잖아요. 투자고 연금, 보험, 그럼요. 저축하고는 조금 결이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2030도 주식 되게 많이 하고 재테크 많이 하는데 그럼요, 예. 요거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요거는 당장 급한 돈은 아니에요. 사실 연금, 보험 이런 거 조금 덜 와닿을 수도 있고. 미래를 네. 위한 거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교통통신비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그나마 5개 중에서는 덜 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출 줄이면 어쨌든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주라도 더 그럼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주식을. 그렇죠? 제 주변에 한 30대 초반에 그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 진짜 가열차게 투자합니다. 30대 초반인데 예. 어디에다가요? 코인. 좀 말려주세요. 진짜.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요. 보고 있으면 제가 위험 천만인데 제가 봐서는 네. 근데 그 친구는 가셔야죠. 맨날 그래요. 저만 보면 가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 같은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은 위험 자산에 절대 투자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 항상 1년 뒤에 신년에 연락합니다. 살아있는지.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아직이요. 네, 예, 예. 저희가 조금 더 수다를 떨고 있으셔야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안 좋습니다. 나오셨나 봐요. 네. 자, 지금 1,300명 가깝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요즘은 혼밥이 기본이다. 근데 제가 돈돈돈 그랬어요. 저희 PD님께서 제가 요즘 돈돈 주제를 그렇게 잡아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언제 돈돈돈 했어요? 제가 그 진짜 돈돈돈 하는 거야, 그게.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랭킹쇼를 창호 앵커랑도 좀 해봤고. 네.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때는 좀 말도 안 되는 거 좀 했었어요. 뭐 지하철 노선 중에서 뭐 가장 뭐 가까운 것도 해보고 뭐 돈과 좀 상관없는 거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제가 너무 현실주의자라서 그런가? 아니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사가 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돈으로 하는 게 전 도움이 되는데 또 돈독 오르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그럼요. 해서. 그쵸? 네. 돈독은 절대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올려도 제가 올라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대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마토 그룹이 규모가 최근에 좀 커져가지고 대출한도 높아지셨을 듯요 하는데 은행 가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고고식님 궁금하다. 그렇죠. 네, 궁금함이네요. 근데 네. 그게 무섭더라고요. 대출 받으려고 나가면 네. 여태까지 내 인생 산 거를 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 네, 네, 다 소득에 보는 것 따라서 같아요. 돈을 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네. 맨날 이렇게 울적하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전문가, 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에게 또 종목 상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02-325-8200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굴은 못 뵈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목소리로 정확한 또 냉정한 신규 전문가의 강조분 전략까지 함께 저희 들을 수 있으니까 종목 마구마구 패스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님께서 SBB테크 올려주셨는데요. 네. 자, 비중은 딱 10% 들고 계시는데 이제 매수가가 조금 지금 가격대에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오늘 SBB테크가 시장의 이런 뭐랄까 애매모호한 흐름 속에서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장대 음봉입니다. 4.5% 21,150원이 되겠는데요. 자, 이 관련해가지고 좀 차트가 나올 텐데요. SBB테크 사실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전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밀리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다시 밑으로 또 더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딛고 올라가는 건지 그러게요. 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SBB테크 낮기는 한데 그 최근에 구간대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은 구간이에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근간에 이제 로봇주들이 상당히 좋았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SBB테크도 그런 이제 로봇주들의 상승을 타면서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상한가가 한번 나왔었고 지난 1월 2일 날,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분에서 주춤주춤 거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방이 막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봇주들 올라간 것이 뭐 실적이 좋아서 뭐 이렇게 올랐다. 지금 현재 실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쪽이랑 이제 뭐 계열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이제 어떤 이제 호재를 타고 또 한 가지는 또 뭐 CS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이제 테마성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물론 뭐 SBB테크는 이제 감속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유력한 업체고 앞으로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로봇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 이 두 섹터는 산업화가 다른 부분보다도 더 빠르게 그때 산업 성장이 될 부분이라서 올해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지만 이번에 올라간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테마성 이제 고점을 좀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로봇주들은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단기적인 시세에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또 SBB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계속 적자입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작년까지도 이제 적자가, 계속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25,000원을 훌쩍 넘어가지고, 상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BB테크는 뭐 빠지게 되면은 또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
지금 그러면 그 반등을 바라고 계속 들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바로 나오게 된다면은 23,500원 딱 이 자리네요. 23,500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매수가에서 반등이 안 나오고 2500원이 깨진다면은 여기서는 단기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체 손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BTech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18,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은 또 뭐 살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다렸다가 추매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 조금 기간을 좀 많이 들고 계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5,000원 손절선 잘 지키시면서 올라오게 되면은 23,000원에서 23,5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단기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미님께서는 짧게 좀 보시죠. 단기 고점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 섹터 자체가 좀 매력적이기는 하나 이게 지금 이번에 오른 것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네네.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기회 비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목표가 23,500원, 손절가 25,000원입니다. 네. 늘보님께서도 내 로보티즈 우짜지 하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로봇이 핫하긴 핫해요. 아마 네. 포트에 한 개 정도는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네. 핫하다라는 표현이 옛날에는 참 젊었을 때 좋았거든요. 네. 근데 핫한 건 금방 또 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드는 건 은근하게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기서 또 본인의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이거 네, 숨길 수가 없어요. 롱런. 네. 가늘고 핫한 것보다. 길게 맞아요. 저도 약간 그 주의긴 한데. 안정적으로. 진짜 올 한 해 지금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하고 예. 자율주행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맞아요. 보여줄지가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진 않더라도 이렇게 딱 보고는 있어요. 종목들을 묶어놓고. 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로 받고 이번에는 FST 가보겠습니다. 저희 담비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시장에서 제일 무섭다고 한 게 아까 뭐예요? 무관심. 맞아요. 요것도 약간 그쪽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거래가 별로 없어요. 오늘도 한 10만 주 조금 넘어가는데 거래가 17,600원 진입 가지고 10%입니다. 거래가 없는데 추가 매수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 목표가랑 함께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가 메말랐고 지금 거래가 언제부터 없어요. 저때 이후로 빨간 거 한번 나오고 쭉 거래가 없는 상태고 말입니다. 가격도 조정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58% 고점 대비 눌려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반등이 아예 없는데 그냥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라서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맞나요? 좀 잘 봐주셔야겠는데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AI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후공정 쪽하고, 이제 테스터 쪽하고,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F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을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EUV 쪽에 펠리클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지금 목매달고 있는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실적은 2023년도에 100억 적자였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도 한 20억 적자 3분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확실히 이제 그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은 뭔가 지금의 반도체 쪽의 바람이 AI 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또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그 상당히 지금 미세공정 쪽에서 수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국산 펠리클이 개발이 되더라도 EUV 펠리클이 개발이 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마당에 국산을 쓰겠냐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된 상태거든요.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FST가 어쨌든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이 일단 개발이 돼야 되고 그게 또 삼성전자의 픽이 돼야 되겠죠.
그 과정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시장의 반도체 투자자들이 눈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한참의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반등이 좀 나오는 기미가 확실하게 보여야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반도체 중에서는 변방에 속하는 종목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어찌 보면 스타트가 조금 빠르지 않을 종목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손실이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하시려면은 아직까지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HBM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조정받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후공정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종목 교체를 위해서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하고 차라리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어떤 법안이 또 행정명령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한번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가 제가 제안드리는 일환이고요. 나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 보겠다. 꼭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쭉 가지고 계시면서 35,000원까지 들고 계실 종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마 1년 이상 가지고 계셔야지 될 것 같긴 하지만 보려면 크게 보시고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 다른 종목 교체를 위해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슴 아프지만 일단은 팔자. 네, 이게 조금 승부가 단계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덥석도 사시고 그러면 더 마음 무거우시니까. 그렇죠. 네. 네. 관련해서 FST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진짜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럼요. 뭐가 좀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또 팔든지 아니면 비중 축소를 좀 해보든지 이렇게 할 텐데 참 그쵸.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재호라고 있는 거 맞죠? 이재호님께서 네. 비만 치료제 또 탑급은 아니고 느낌이 한 1.5의 느낌이에요, 사실. 이 동아 ST를 올려주셨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59,590원이고 10%십니다. 어쨌든 지금 손실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모닝쇼 때 특징주로 잡혔던 게 일라이릴리였었어요. 관련해서 빠졌죠? 네, 네. 좀 많이 밀렸었는데 수요가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미국 증권사에서 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의 또 종목 중에 하나 동아 ST가 되겠습니다. 손실 중인데 지금 글쎄요, 좀 많이 밀려가지고 갖고 계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보통 이제 연초에 1월 달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2, 3월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1년을 정리하는 이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들이 좀 높아집니다. 그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요 근래에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죠, 몇 개가.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실적이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로 이제 떴던 부분들의 어떤 그 가격을 다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오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3월 달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월 지난 이후에도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살아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그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꺼지게 돼버린다면은 동아 ST는 또 다른 이슈가 바람이 불 때까지는 또 한참 동안 또 밑에서 또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팔고 그리고 조금 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핫한 종목들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취임이 가까웠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를 좀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관점에서 동아ST는 일단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호님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 동아 ST와 관련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만 이거 치료제 핫하긴 한데 그렇죠. 한약 먹고 살 빼고 이거 비만 치료제 뭐 다 해봤잖아요. 이거는 그것도 운동, 근데, 식이요법. 근데 비만 치료제는 네. 제가 못 해본 게 네. 너무 비싸요. 약 맞아. 그게 맞아. 비싸요? 거의 100만 원 단위예요. 그래요? 위고비라든지 이런 네. 것들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게 네. 너무 비싸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돈 안 들고 뛰자 그냥. 전 뜀박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확실하긴 한가 보다. 비싼 거 보니까. 일론 머스크, 혹하네요, 또. 일론 머스크 CEO도 자기가 살 뺀 거 그걸 살 뺐다고 막 얘기하니까 네. 또 사람들의 또 관심이 또 모여지기도 하죠. 젯바운드인가? 젯바운드 먹는다고 했죠. 머스크. 그렇죠. 네. 그건 일라이릴리 거죠. 젯바운드하고 마운자로 이런 거. 그렇죠. 네. 자, 그러면요. 네. 랭킹쇼 지금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4위, 5위 공개가 돼 있습니다. 됐고요. 자,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2030이 지금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내용들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개해 주시죠. 많이 쓰는 거. 요거 네. 많이 쓰죠. 쇼핑하고 외식비 먹는 거. 부담되죠. 네. 근데 솔직히 쇼핑이라는 거는 선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외식비 같은 경우는 제 네. 선택도 있지만 같이 하는 물론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냥 먹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먹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게 기억이 나요. 네. 코로나 시대 때 어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해외여행도 못 가지, 뭐 만나서 수다도 못 떨지.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현상 알죠? 그 땡땡땡 문 열면은 그 앞에 오픈런 하겠다고 그 명품백 사겠다고 막 네네. 줄 지어서 기다려 있고 이랬잖아요. 쇼핑. 예,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20대가 되게 많았던 거 알죠? 20대, 30대. 왜 그랬을까요?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강한 거죠. 돈이 없어도. 뭔가 억눌린 네. 게 그런 식으로 터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너무 욜로족들이 많으니까. 네. 사는 거지. 그냥 일단 지르고 보자 스타일인 거예요. 좀 슬픈 족들인 것 같아요. 왜요? 욜로족들은. 왜냐면, 뭐랄까, 진짜 사고 싶은 건 진짜 딱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비싸니까 못 사서, 당장 내가 살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아니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욜로족 대변하는 것 같아. 심리적인 이게 나에게 만족도를 주고 행복을 주면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너무 넘치면 안 되긴 하죠. 빚까지 내가지고 명품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긴, 근데 있긴 한데, 네. 그것만 아니면은 내 만족을 위해서 쇼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생각이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안 여기서 맞아, 안 맞아, 더 안 치열해지시면 맞아. 안 된다. 안 맞아, 나랑 안 이런 맞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오늘 하루를 또 고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 넘었어요. 자, 네. 예전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에 가장 핫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양시장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2,500선을 가까스로 지켜내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첨단소재가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현재 5,4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2위는 청담 글로벌인데요. 틱톡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틱톡이 퇴출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이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수로 미국 유저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샤오홍수의 라이브 커머스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담 글로벌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18%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장 6,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7,000원 선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같이 짚어보면 7위에는 차이커뮤니케이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틱톡 인수설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대 상승하면서 1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모비데이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틱톡의 공식 파트너인 모비데이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위에 위치한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17%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장중에는 15,000원 선 직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14,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위에는 DS단석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대 상승하면서 34,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4위에 위치한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장 조선주 강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1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5위에 위치한 하나오션도 6%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5만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A 산불 관련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6위에 자리한 K웨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K웨더는 공기청정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LA 산불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14%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4,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K웨더뿐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6위에 위치한 피코그램도 LA 산불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피코그램은 수돗물 필터로 엮이는 종목인데요. LA 산불로 인해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LA 수도 전력국이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경고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수돗물 필터 관련주들이 조명받고 있는데요. 피코그램은 현재 9% 안팎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3,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8위에 위치한 공구먼이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0% 가까이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80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현재도 고점 부근인 4,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면서 54,0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시간 사이에 시장의 관심에서는 다소 소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위권 아래로도 내려와 보겠습니다. 강동 CNL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으로 만나본 삼표 시멘트를 비롯해서 시멘트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 CNL은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오늘장에도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9%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14위에는 IMBC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이렇게 방송 관련주들이 순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IMBC는 2%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현재 4,4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 내려와 보면 17위에는 마녀공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K뷰티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 4%대 상승률 가져가면서 18,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위에 위치한 스톰테크가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는 17%대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3%대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19위에 위치한 대주전자재료까지 현재 8% 안팎의 상승률을 가져가면서 이제는 10만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흐름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미국 시장은 크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도 트럼프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정말 다양한데 취임 이후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전문가님?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조선도 트럼프 수혜주일 것이고,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넓잖아요. 이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딩이 다시 한번,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진짜 궁금합니다. 그쵸? 네. 저는 이제 초치면 안 되겠지만 네. 충분히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그럴 왜냐면 수 있죠. 왜냐면 임기가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임기 시작할 때가 돼가지고 네. 그런 생각도 좀 반대로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트럼프 피해주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전문가님께 빨리 여쭤볼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2.0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요. 어떤 쪽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될지가 네, 궁금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뭐 트럼프 수혜주의 제일 대표적인 쪽은 말씀하셨듯이 뭐 조선 쪽이 될 거고요. 조선 쪽은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죠, 지금. 제가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61선 부근에서 올라간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2주 정도 방송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더 가지고 5만 원 넘어가니까 더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지금 뭐 종목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조선주도 뭐 좋았는데 기회를 좀 놓친 듯한 느낌이 있고요. 못 사신 분들은. 그리고 갈 만한 데가 또 어디 있냐면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아직까지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전과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때되면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종전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현대해버다임이 대장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현대해버다임 시세를 보면은 요 근래에 살살 올라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아마 9,000원, 10,000원 단 넘어가면은 또 한번 어쩌면은 위쪽으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좀 되고요. 제 유력한 쪽은 아무래도 이쪽에 종전 관련주 쪽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꼭 트럼프라고 하니까 트럼프 테마뿐만 아니라 사실 앨런 머스크가 관련된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이제 드론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쪽이죠. 드론주들도 지금 완전히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에이럭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죠. 드론주들도 아마 이제 트럼프 취임 때와 더불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또 한 단계 정도는 더 계단 하나 정도는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앨런 머스크 관련된 종목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SOS랩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는데 자율주행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래서 자율주행도 하지만 한 번에 이제 뭐 시세가 추세 하락은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왔다 갔다 정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왔을 때 사고 갔을 때 팔고 하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할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재건주 그리고 뭐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들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접근이 좀 가능한 쪽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흔들릴 만한 데가 어디냐면 반도체랑 2차전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트럼프의 행정명령 즈음해가지고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꽤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되지 않을까. 재료 노출성으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까지를 본다면은 시장의 중심 섹터에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흔들리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힌트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섹터들이. 네. 재건주도 그렇고, 반도체나 이런 쪽도, 그러니까 큰 파도 한번 지나가면 네. 올라간다 이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자, 종목 중에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매크로한 그런 이슈는 나랑 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데서도 힌트를 좀 잘 얻어내서 그럼요. 네, 또 할 네.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결국엔 우리 또 신규 전문가님 방송을 좀 계속 이어봐야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수익을 또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아주 멘트들이 아주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읽어주세요. 종목에 대한 뭔가 이런 네.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좀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명품 얘기들이 서로 오가면서 치열한 공방전들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변에 막 5개, 10개 막 명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그거 다 짝퉁이라고. 예,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명품 같은 거 제대로 하려면 네. 비 오는 날이 딱 그 분기점이 되는데 네. 비 올 때 딱 내 가방으로 내 머리 딱 가린다. 그건 이제 진짜가 아니다. 진짜면 몸에다 썩놓고 차라리 내가 맞지 뭐. 약간 이런다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았죠. 근데 많은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명품 다 명품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품은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네, 사실 저는 약간 비선호 쪽이어가지고 막 써요. 저는 약간 물건에 막 쓰는 스타일이라 네. 부담돼요. 명품은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 그래서 막 쓰는 거. 명품 진짜 없어요. 명품은 없고 딴 데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되게 잔잔하게. 네. 자, 어쨌든간 네. 지금 우리
랭킹과 관련해서 지금 잠깐 네. 중간 집계를 좀 해보면 그럴까요? 주거비가 60%로 가장 압도적입니다. 대출비가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어. 은행 대출. 네. 흔히 말하는 그 영끌이 아, 한 번 지나갔었고 네. 그 이후다가 바닥 한번 찍고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이때 사야 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좀 물려 계시죠. 대출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하셔요? 대출은 네. 없다라는 건 다음 탈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정말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봅니다. 저는. 그래요? 관심 많아요? 그렇습니다. 좀 공부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아. 알겠어요. 그래요? 우리 읽으세요? 모두 상급지로 가야 돼요? 네, 좋습니다. 네, 주거비로 예상을 또 많이 해주시고 고고식님께서 건행님 진짜 잘생기셨다고 하는데 무슨 두 분이 뭐가 있으신가? 고고식님께서 좋게 진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기진 않았는데 진짜까지는 아니고 잘생겼어요? 그냥 네. 나쁘지 않은 정도 좀 잘 44살 치고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또 뭐 이렇게 사사까지 얘기해가면서 실수로 말해버렸어요. 자, 어쨌든간. 그럼 네. 이번에 종목 하나 더 볼 텐데요. 네, 이번 종목은요. 맞아요. 네, 아까 전에 혜선님께서 우리 신기수 전문가께서 아까 재건주 또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딱 연결을 또 해버립니다. 그래요? HD 현대 건설 기계입니다. 6만 5천 원에 매수를 네.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3%라서 에게 약간 발끝에만 살짝 집어넣으신 거 집어넣으셨다. 예, 네. 그런 느낌이 아닌가. 반복이.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를 오늘 해도 되냐? 최근에 근데 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 네. 거의 고점, 최근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눌려서 사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 좋냐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현재 거 맞죠? 거의 현재가예요. 현재가가 6만 5천 원인데. 네, 그렇죠. 오, 추가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재건주 중에 하나,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추가 매수 괜찮은 지금 시점인지, 괜찮은 곳이 이곳이 아니라면 어딘지 알려주시죠. HD 지금 그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3%요, 3%. 3%요. 네. 3% 정도면은 한 5% 정도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단 보이고, 근데 사실 이쪽 건설기계 쪽도 제가 한 11월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도 당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 쪽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 올해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쪽이 상당히 투자가 될 여지가 크죠, 트럼프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제 실제로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게 시행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부 쪽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쪽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 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관세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안 되지는 않는다 봅니다. 인프라 투자가 안 되지는 않는다 보기 때문에 이런 그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한 번은 더 이제 움직인다. 이제 벌써 이제 기대감 타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5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난 이제 11월 초에 5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6만 5천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한 번 더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다면은 HD 현대건설 기계도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그 바람을 타고 한 번 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언급이 늦어지게 되면은 미국 쪽 그 행정부 인사들의 언급이 늦어지게 되면 한 번 더 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비중은 지금은 한 5%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6만 원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니까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한 8만 원까지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가보실 만하다. 그리고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지금은 비중을 한 5% 정도, 1차 정도만 좀 가지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조금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5%. 그리고 8만 원까지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6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의 성격을 띌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예, 참고하셔가지고 네. 최대치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HD 현대건설기계 진단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볼까요? 이 네. 종목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신기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 보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자, 랭킹 마저 열어볼까요? 1, 2위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네. 부담되는 지출 항목 지금 주거비하고 식음료 남았어요. 야, 쟁쟁하네요. 식음료는 진짜 부담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은 이거는 무조건 대출 땡겨야지 요즘에 뭐 전세든 아니면은 매매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 집 구하는 거는 네. 우리 세대에서 되는다기보다는 약간 한 대에 걸쳐서 돈을 좀 모아서 해야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똑똑한 한 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거의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월급쟁이라는 그 가정하에 월급쟁이라는 가정 사업 아니고 네, 사업 아니고 네,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씁쓸하네. 자 1, 2위 공개해 주시죠.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식료품 구입 19.4%, 주거비가 압도적이잖아요. 40%.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맞추세요. 아까 60%가 우리 설문조사에서 거의 다 주거비였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 생활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한번 잘 맞추시죠. 예전에도 네. 저희 어머니가 진짜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평생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마련하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잘 나가죠. 저는 그걸 희망을 삼으면서 부잣집 아들 맞구만요. 아니, 그러면 아니라고요. 부자는 네. 아니에요. 부자까지는 아니고 네.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살지는 않는다.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자상이신 걸로. 네, 이거는 사실 마음이 부자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서 시장 또 왜 이러나 싶네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코스닥이 왜 이렇게 밀려 내려오나. 어제는 이 시간에 팍 튀었잖아요. 참 왜 이게 이 시간에 또. 또 팍 꺾이지? 네, 한 아무래도. 1%까지도 가까이도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HLB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슈팅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네. 빠져요. 네, 음봉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총 상위주에서 빨간불 몇 개 못 찾겠네요. 네, 에코프로 BM 정도. 네, 이 정도 외에는 거의 다 10위권에서는 하락 종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네. 하루를 못 가네 코스닥이 잘 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뒷심 네. 부족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어쨌든 네. 내일 또 미국에서 CPI 나올 거거든요. 요거 그쵸? 나와서 미국장에 네. 좀 방향 좀 잡히면 국내장에서 좀 더 견조하게 좀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TSMC 실적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러네요. 자, 볼 게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도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